2019년 이제 2020학년도에 대입을 기다리고 있는 예비고3 학부모님 고3 간담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게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질문하실 때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얘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5만 원 내고 저기 이제 신토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정토 하시는데 그래서 일산에도 유명한 데 있대요. 그리고 대전에도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튼 거기 가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랑 같이 얘기하시거나 학교에서 얘기하실 때는 숫자를 기반으로 얘기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말도 못해요. 쓰레기 이러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몇 점 몇 등급인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학교 상담을 아마 하셨으면은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지금까지의 내신이 토탈 평균 몇 등급이고 또 이것도 과목마다 국수형 탐까지 국수형만 국수형 탐 중에서도 사탐이냐 가탐이냐에 따라서 좀 등급이 약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의 숫자를 알고 계셔야 사실은 입시 상담이 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수시냐 정시냐 이것도 이제 고민이시죠? 지금 우리 아이들 굉장히 좀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시즌인 것 같아요. 대부분 약간 속어법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내신이 별로라서 서류가 별로라서 그러니까 이게 별로라서 지우기 시작하니까 남는 게 논술하고 정시라서 그거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굉장히 비전략이죠.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서 버릴 게 아니라 뭐가 기라서 선택해야 되는 상황에 아닌 걸 버려서 남는 게 저거니까 하겠다는 얘기는 결국 지는 싸움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 자, 그리고 학종이냐 논술이냐 역시 이것도 이제 좀 고민이 되는 바고요. 정말로 리얼하게 고3이 돼서 논술을 쓰는 애가 몇 명이나 될까 제가 반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논술 정말 해야만 하는가 같은 얘기겠죠. 탐구 과목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2학년 올라갈 때 탐구 과목 하나 정도는 마스터가 좀 되고 2학년이 시작이 됐었어야만 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적성 시험에 대해서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누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한번 뚫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내신은요. 지금 2.8에서 3.5 사이에 있냐 아니면 그 위냐 아래냐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2.8에서 3.5에 속하지 않고 그 밑이에요. 그럼 전략이라고 할 게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표정 관리하시는 분들이 어떡하지? 이제 이러는데 지금 내신이 끝났나요? 내신이 안 끝났죠? 기말고사가 일단 남아있고요.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대박입니다. 40% 정도를 이렇게 추산하는 학교들이 대학에 꽤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내신만 40%를 보는 학교들이 되게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학에서. 그래서 그때까지 쭉 달려가서 토탈 2.8에서 3.5 사이에 집어넣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까지 깔아놓은 내신만 갖고 얘기를 드리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시냐 정시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안 되니까 빼고 저게 안 되니까 빼고 남는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잘하는 것들을 선점을 하는 게 당연히 전략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신과 서류 그리고 최저 이것들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데 학교 상담을 먼저 반드시 받으셔야 된다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학종이냐 논술이냐 역시 마찬가지겠죠. 내신하고 생기부 이런 게 좋으면 학종으로 당연히 가는 거고요. 내신이 너무 안 나오고 서류도 뭐 이렇다 할 게 없는데 모의고사가 희한하게 막 111이 나오는 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111이라고. 111 말씀드린 거예요. 2, 3, 2 이거 말고요. 그러니까 내신은 막 4, 5, 4 이렇게 찍는데 수능 모의고사가 2, 3, 2 나오는 거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막 111이 나와요. 얘가 1, 2, 1이 나온다던가 이러면 논술 고려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 그 정도로 봐야 되는지는 뒤에 페이지에 다 근거가 있어요. 그 정도를 지금은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죠. 논술 하는 경우는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지금 다른 간담회 가시면 아마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 간담회 하는 거 말고 조금 이제 뭐 더 큰 규모의 간담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어떤가요? 대상이 서부학군의 학부모만 계시는 게 아니라 목동권 엄마들, 강남권 엄마들, 뭐 이 엄마들이 다 계신 상황에서 입시 설명회를 할 때에는
모든 폴션을 다 고르게 놓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중에 논술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도 있을 거고 정시 올인 러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은 굉장히 지역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서부학군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대학을 애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까보자 이거죠. 우리 고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어떤 전형으로 대학을 지금 가고 있는지를 보자 이거죠. 우리에만 예외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학종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내신이 아무리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학종을 포기하게 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내신이 많이 안 나와도 학생부 교과를 결국 쌩까실 수 없습니다. 정말로 한 몇 개월 뒤에 수시 원서 쓰실 때요. 학종으로 6개 쓰시는 분 거의 없어요. 육론술 쓰는 사람 전 본 적 없습니다. 진짜 포기하는 상황 아니면 절대 없고요. 막 가자는 거죠. 정시로 가자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이 부분 있고 또 탐구 과목 2과목 선택하셔서 만점 정도 목표로 이번 방학 때 완전히 정말 애들 말처럼 다 발라버려야 됩니다. 만점이에요. 왜냐하면 등급 컷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자, 적성시험 같은 경우 내신도 서류도 완전 꽝이에요. 뭐 하나 건질 게 없어요. 막 8 나오고 막 7 나오고 막 이러고 지금 서류는 다 똥 싸놨어 막. 이러면 이제 나중에 적성 봐야 된다 이럴 텐데 모의고사 한 3, 4 나온다 그러면은 고려하실 수는 있죠. 근데 애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굳이 지금 얘기하셔서 별로 좋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게 좀 어려운 질문이고 답도 원하는 답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희망을 드려야지 사실 계속 강좌도 신청을 하시고 등록을 하실 텐데 원래부터 뭐 강좌 설명을 많이 드리지는 않잖아요. 저희 간담회가. 그래서 하나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생기부가 이러네, 최저가 어떻네 막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학은 어떤 아이들을 원하나요? 요즘 대학이 어떤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하는지 그걸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은 있겠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을 원하는데 그 원하는 애들을 뽑기 위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신으로만 뽑기도 하고요. 서류로 뽑기도 하고요. 논술고사를 보기해서 뽑기도 하고요. 정시라는 수능 과목 전체를 통해서 뽑기도 하는 거지 원하는 아이는 사실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아이들을 원하냐면요. 바로 이런 인재들이죠. 서울대 수의예과에 합격한 학생은 열정과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발현된 학생이라고 합니다. 전공에 맞는 활동에 집중을 했고요. 특히 수의예과니까 동물 그리고 탐구 능력 보여줬고 영어 실력이 탁월하다고 하는데 영어학원이라서 이런 거 쓴 것 같으신가요? 왜냐하면 대학에 가면 요즘 애들은 거의 다 영어 수업을 하잖아요. 교수님은 한국분이시지만 그래도 영어로 수업을 하고요. 그리고 좋은 대학일수록 외국에 있는 교환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다채로운 인종들이 대학 캠퍼스에 모여서 서로 수업도 같이 듣고 합니다. 저희 제자 중에 한 명도 어저께 잠깐 왔었는데 군대 갔다 와보니까 모든 수업이 다 영어로 바뀌어 있더래요. 자기는 준비도 안 됐는데 걔는 외고를 나왔어요. 그리고 한양대 경영학과 다니고 있는데 너무 막 다 영어로 수업하고 근데 교수님도 이렇게 막 되게 유창하게 잘하진 않는데 어찌됐건 다 영어로 수업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굉장히 뭐 영국에서 오네, 뭐 호주에서 오네 이런 학생들이 교환 학생들은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어 실력이 없으면 수업 자체가 대학에서 수학 능력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실력을 원하죠. 호기심을 해결하기 위한 독서도 얼마나 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 언론영상학부의 합격자 적극적인 학교 활동을 했는지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역시 영어 실력 탁월해야 되고요. 독서 수준 높아야 되고 소통 능력이 있는 리더십이고 3학년 1학기에 성적이 향상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니까 어떠세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시작을 하나라고 하시겠지만 아니고요.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이든 교과든 논술이든 정시든 아이를 뽑고자 할 때 원하는 인재상을 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요. 저런 애들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식의 아이들인가 봤더니요. 대학은 당연히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원합니다. 공부를 잘한다는 거는요. 성적을 잘 받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약간 끝나버렸잖아요. 만약에 성적을 잘 받는 방법으로만 아이를 뽑는다면 자유학기제는 뭐하러 있고 자유학년제는 왜 생겼겠어요. 수행평가는 뭐하러 그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고 토론 토의 학습은 왜 그렇게 다들 난리가 나는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들부터가 시작인데 걔네들은 지금 2015 교육과정에 걔네부터 딱 걸리기 시작하거든요. 걔네가 고등학교 올라오게 되면 모든 교과목은 다 고교 선택제
학점 이수제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과목이 다 절대평가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이 지금처럼 빡 터지게 막 4%까지 1등급, 11%까지 2등급이 아니라 이제 다 그냥 절대평가. 그때 되면 이제 학원도 거의 이제 문 닫을 판이겠죠. 다른 식으로 컨셉을 잡아야 되는 상황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중학교에서는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는 거냐면 일단 기초 지식을 갖춰야겠죠. 그리고 토론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학습 능력, 영어를 비롯해서 학습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동아리 활동도 시작을 합니다. 저희 둘째가 중1이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자유학년제, 학기제에 아주 그냥 정점을 찌르고 있는 이 시기에 2015 교육개정안의 시작을 중1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보고 1학기 기말만 봤어요. 지금 2학기엔 아예 없고요. 그런데도 바빠서 환장을 합니다. 거의 뭐 컨디션 굉장히 저조하고 막 너무 힘들어해서 어제는 막 울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다고. 왜 그러냐면 차라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는 게 낫지 각 과목에 수행평가하느라고 애가 거의 애를 잡더라고요. 진짜로. 모든 과목이 다 수행평가로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그냥 지금 조금 부정적 단어를 썼습니다만 사실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죠. 수행평가를 통해서 보고서를 쓰고요. 탄수화물 식습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요. 학습백과사전을 통해서 구글을 찾아서 관련 기사글을 모아서 좀 허접합니다만 아무튼 중1 수준에서는 조금 더 발달된 보고서를 자꾸 작성을 하더라고요. 그 연습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 과정을 충분히 거쳤냐면 사실 그렇진 않죠.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의 초입 부분이었고요. 뭔가 인프라 구축이 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고 더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서부학군 중학교에서 수행평가를 제대로 했나요? 팝송 부르면 됐었잖아요. Hey Jude 뭐 이렇게 부르고 잘 불렀네, 에이 막 이랬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다른 동네는 그러지 않은 데도 있잖아요. 토론시키고 비판적 사고하게 하고 이런 식의 보고서 작성을 하는 게 아예 습관이 된 애들도 있는데 솔직히 굉장히 많은 중학교들에서 아직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식의 어떤 수행평가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은 사실 저렇게 능동적으로 사고를 하거나 비판적 사고가 뭔지를 잘 모르고 지금 고등학교에 왔어요. 근데 대학은 지금 그런 애를 뽑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오면 기초지식은 내신으로 변하죠. 자, 그런데 내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신을요, 성적이라는 숫자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성적 뒤에 숨어있는 글씨들을 좀 보셔야겠죠. 글자로 표현되어 있는 세부특기사항, 그리고 자소서에 녹아들게 된 1번의 지적 호기심 유발, 학업 역량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내신을 바라보는 뷰는 첫 번째 숫자로 보시고요. 두 번째는 학업 역량이라는 좀 애매모호한 상태로 좀 보셔야지 돼요. 예를 들어서 앞전에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인의 딸이 왜 그런 집 있잖아요. 남편들끼리 친해서 그 집안과 우리 집안이 같이 이렇게 모임도 하고 근데 그 집 큰애도 저희 애랑 동갑이고 둘째도 저희 애랑 동갑이어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같이 뭐 파주 헤이리 마을 같은 데 가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가깝게 지내진 않았는데 그때부터 동갑이니까 자꾸 경쟁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외모로 경쟁했겠죠. 뭐 왜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 거지? 발레하냐? 막 이러고 저희 애는 막 뚱뚱한데 그러니까 옷도 되게 예쁘게 입혔네? 막 이러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블루 독사 입히고 막 그지?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동갑이니까 아무래도 의식을 하게 되는데 고1 올라가면서 일산에 살던 그 집이 대치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빠 회사가 이제 강남이니까 아예 교육도 그렇고 근데 그것만 원래 애기 어렸을 때부터 막 대치동으로 학원도 보내고 토론학원도 보내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진선여고라는 논현동에 있는 아무튼 그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1학년 딱 들어가자마자 3.8을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나쁘지 않죠. 그런데 얘가 이번에 전교 6등을 했대요. 고3 올라가는 지난 중간고사 때. 그냥 독하다 진짜 어떡하냐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얘가 이번에 그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에서 한 문제를 틀렸어요. 97점. 그럼 97점이고 진선여고가 결코 여기서 잘 나간다는 예일보다 내신 시험이 뭐 쉬워가지고 걔가 97점 맞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97점을 받았는데 걔 등급은 3이에요. 왜냐면 만점자가 40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1등급은 있고 2등급은 없는 거예요. 3등급만 있는 거죠. 그래서 걔는 3이라는 등급이 찍혔어요. 그럼 그거 숫자로 볼 때 대학이 바보가 아닌데 아유 3이네 못탔네 이거 아니죠. 괄호 열고 표준 편차가 써 있어요. 그리고 원점수가 97이라고 박혀 있습니다. 자, 대학은 이렇게 등급만을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등급 옆에 있는 원점수 표준 편차를 당연히 보는데 요즘 대학들은
성적을 이렇게 오픈하는 게 약간 유행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합격한 애들을 올해 저희 학교 건대 자기 추천 전형에 합격한 애들 중에는 내신이 4.7등급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애들이 헐 대박 나한테도 가능성이 있는 거임? 이러는데 4.7은 오픈하지만 4.7 옆에 있던 원점수나 표준 편차는 절대로 오픈하지 않습니다. 대학은. 등급을 오픈해도 되니까 오픈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대신에 그 4.7 그 아이는 어떤 게 있었을까요? 자기 추천 전형인 만큼 지가 지를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다가 생기부가 난리가 난 거죠. 뻑적지근하고 뭔가가 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가 붙었죠. 그래서 내신을 바라보는 뷰는요. 우리 어머님들이 공부하셨을 때의 내신 환산의 어떤 그런 숫자적인 측면이 아니라 다른 측면을 꼭 보셔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토론 능력은 교과서 혜택으로 높게 됩니다. 저 학습 능력은 인문도서.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너무 막 전공독서 읽고 이러면은 약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하네. 너무 자기적이야 그냥. 어휴, 막 이런 느낌인데 1학년 때는 이제 인문도서를 좀 읽고요. 자, 그리고 종합의견 이렇게 됩니다. 2학년 되면 어떻게 되나요? 2학년 되면 뭐 수능 점수가 생기부에 기재되고 그렇진 않죠. 모의고사가. 근데 애들 나중에 원서 쓰실 때 몇 개월 뒤에 학생부 종합으로 6장 쓰실 거 아니잖아요. 종합으로 한 3장 쓰시고 교과로 뭐 2-3장 이렇게 아마 쓰실 거예요. 아니면 종합으로 3장, 논술로 2-3장 이렇게 아마 쓰시겠죠. 극단적 경우는 논술로 6논술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재수를 생각하셔야만 아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다 떨어지면 정시로 보긴 하지만 그게 정시가 자신 있어서라기보다는 다 떨어졌으니까 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시에서 납치당하고 싶었지만 납치가 나한테 오지 않았던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애들 이번에 재수 없게 이 간담회 이름이 재수 없는 간담회예요. 최대한 재수 없게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최저를 맞추게 한다라는 것은 고2 때 수능에 최저 과목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등급을 안전빵으로. 자, 그리고 교과서 혜택은 이제 보고서로 녹아들게 되죠. 좀 더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귀결을 2학년, 3학년 때 보고서라는 이름으로 완료가 됩니다. 인문독서는 이제 약간 전공독서 쪽으로 약간 흘러가야 되겠죠. 그리고 종합의견은 증빙자료로 수상실적 이런 내용들이 귀결이 되면 참 좋은 시나리오가 아마도 될 겁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딱 말씀드리니까 되게 괴리감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전형에 익숙하시고 만만하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한 분도 없으세요. 실제로 합격을 해서 서울대 의예과를 보내고 서울대 생명공학을 보낸 학부모님도 저게 만만해서 그 과정을 겪으셨거나 붙을 줄 알았어 내가 이런 분은 일도 없어요. 그냥 꾸역꾸역 하신 거죠. 불안해 죽겠고 너무나 이게 맞냐 안 맞냐 하다가 정말 온 집안이 싸잡아서 막 이렇게 하다가 엄마의 노고와 아빠의 관심과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런 결과물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너무나 괴리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 이 간담회 자료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좀 포지션을 이렇게 두고 싶었어요. 교과로 가실 분들, 종합으로 가시는 경우, 논술로 가는 경우, 그것도 아니면 정시로 가는 경우. 그러면 간담회 분위기가 결국 되게 좋게 끝날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강좌 설명을 하더라도 조금 거리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조금 더 정직하게 진정성을 갖고 간담회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다 남의 집 얘기고 남의 동네 얘기지 뭐 하는 거임? 그 묻지마 간담회고 저도 이제 사실은 그 간담회에 그 대규모 간담회에 몇 번 가요. 지난주도 가고 지지난주도 가고 이렇게 학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학원업 종사하니까 이렇게 어머님들처럼 호의롭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막 아니지 않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간담회 가서 들어보면 아무래도 비판적으로 좀 들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왜 이렇게 강좌 설명을 해 지금 입시 설명회 한다 그래놓고 강좌 설명을 겁나게 하고 우리 애랑 상관도 없는 설명을 저렇게 하고 정시 얘기를 하고 막 극단적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진짜 좀 너무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님들은 그걸 다 알고서 지금 듣고 계신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현실적 얘기를 좀 드리고 거기에 맞는 우리 좀 토론을 좀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솔루션 1은요. 숫자를 좀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이미 깔아놓은 숫자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끝났나요? 안 끝났습니다. 이게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도 뭐가 없고 내신도 숫자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논술이다 정시다. 그러면 논술이나 정시는 만만한가요?
당장 코앞에 있는 내신도 못 챙기는 애가 정시에 그 올 모든 과목들을 그걸 원점수로 올린다고요? 재수생들이 2월, 3월부터 그렇게 뼈 빠지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능 공부했는데 그 선배들하고 얘가 맞짱 뜬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논술은 어떤가요? 논술은 최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 높은 최저를 맞을 만큼 얘가 모의고사에서 그 정도 화답을 보여주는 성적표를 가져왔었나요? 예를 들어 1이 2개가 떴거나 2가 2개 이상은 항상 뜬다거나 그런 객관적인 게 없는데 왜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한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냐. 거기서부터가 시작인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가. 일단 첫 번째, 아직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2학년의 점수도 끝나지 않았지만요. 3학년 1학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요. 작년부터요. 자,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저는 이를 갈았어요. 내년 3학년 1학기 내신 우리가 다 먹을 거야. 제가 속된 말이지만 진짜 3학년 1학기 내신이 40%나 들어갔는데 왜들 다들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앉았지? 학원가들도 그렇고 인근에 있는 뭐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애들도 마찬가지고 뭐 학원들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온도가 훅 떨어져요. 3학년 1학기가 되면 내신이. 그래서 학교 분위기도 어떠냐면은 공부를 생각보다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애가 되게 잘해서라기보다 안 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등급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3학년 1학기고 또 40%의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들이 꽤나 있다.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또 학종으로 6개를 쓰실 수 없어요. 교과를 분명히 건드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호언장담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은. 그래서 최저 등급을 반드시 맞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숫자를 어떻게 만드는지 기준을 좀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학군에서 4년제 대학에 재수생 말고요. 재학생들이 서부학군에서 재학생들이 4년제 대학에 어떤 전형으로 제일 많이 붙을 것 같으세요? 제가 이미 힌트는 겁나게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종합전형입니다. 57%예요. 57%. 그리고 두 번째는 뭘 것 같으세요? 학생부 교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시죠. 자, 숫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이 57%고요. 학생부 교과가 24%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막 뭐랄까요? 소란스럽게 만드는 논술이나 정시는 실제 퍼센테이지로는 논술은 5%고요. 수능은 7%입니다. 이게 서부학군의 현실입니다. 근데 대성고 어떤가요? 예일여고 어떤가요? 내신 좀 안 나오면 그냥 바로 다 정시한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분위기 그냥 싹 식어버렸어요. 2학년 2학기 넘어가면서 내신은 다 접어버리는 분위기? 바로 정시학원으로 가서 올 수능하고 막 이렇게 있는 대로 제가 보기엔 허세만 있고 뭔가 이렇게 전략적이지 않고 그 아이를 잡아주는 학부모님들의 전략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하죠? 대성이, 예일이 내신 빡센 거 대학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기회는 있다는 것도 과정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서부학군 말고요. 강남 서초권은 그냥 한번 이거 보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남 서초권은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제일 많이 갈까요? 그냥 딱 생각할게요. 기웅이는 뭐 같아? 교과하고 정시? 그쵸? 너 어제 뭐 들었니? 보통은 제가 기대했던 오답은 정시와 논술이라고 아마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강남 엄마들이 이번에 정시 늘리고 그 교육 개정안 바뀌고 막 하면서 2022년에 대입 개편안 얘기하면서 엄청 난리 났잖아요. 강남 오빠들 막 들어 눕고 막 정시 늘려라. 지금 장난 아니야. 숙명여고 봐라. 쌍둥이들 난리 났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일단 강남권 애들이 재수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래갖고는 안 되지 않냐. 이래서 진짜로 재수하는 애들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역들. 우리의 전략은 재수 없는 간담회니까 현역들이 강남권에서 대학을 제일 많이 보내는 전형은 교과입니다. 학생부 교과. 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교과는 솔직히 우리 애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 내신이 걔네들보다는. 근데 교과 전형이 다들 아시죠? 교과 전형이 내신만 보지 않아요. 그쵸? 내신 성적을 산출해 오고 플러스 최저 등급 좀 갖고 와 이거잖아요. 그런데 최저 등급을 서부학군 애들이 잘 맞추냐면은 심각하게 못 맞춰요. 심각하게. 상상 초월하게 못 맞춰요. 근데 이 최저 등급을 강남권 애들은 잘 맞추죠. 이걸 조금 더 지역적으로 끌어다 오면 약간 이겁니다. 수능 최저를요. 정말 죄송한데 가재울, 은평, 명지, 충암 못 맞춰요. 거의 못 맞춰요. 제가 보기엔. 누가 맞추냐? 대성하고 예일은 좀 맞춰요.
대성하고 예일 표딱지가 붙였다고 다 맞추는 게 아니라 대성 예일에서 좀 잘하는 애들은 내신보다는 모의고사를 되게 잘 봐요. 그 학교 시험만 보면은 왜 그런지가 다 답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걸 확장해 보면은 지역구로 강남과 서부학군으로 나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놀랍게도 내신 위주로 뽑는 선발인 학생부 교과 전형조차 사실 강남권이 다 먹고 있다 이거죠. 최저를 맞춰오는 대신 내신이 좀 나쁘겠죠? 뭐 3도 붙고 막 이러는 거예요. 3.5인데 막 교과로 붙고 막 이러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숫자, 바로 학생부 교과가 27%고요. 그리고 종합이 22%고 그 다음에 수능이 26%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은 싹 다 이제 재수를 해서 다음 해를 기약하는 약간 그런 분위기겠죠.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의 최저라는 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어렵다길래 우리 애들이 그걸 강남 애들한테 그것까지죠. 내신이 좋은데도. 아니, 되게 웃기잖아요. 거기서 막 내신 잘 보려고 막 대충 해서 여기까지 이사를 오고 말이죠. 그쵸? 그리고 예일에서 막 내신 너무 안 나왔고 대성에서 막 너무 그러니까 막 전학하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이대국에서 전학해서 막 명지 보내고 막 이러셨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못 맞추냐면 자 보실게요. 서울시립대입니다. 서울시립대가 학생부 교과로 189명을 뽑아요. 해마다. 자 그런데 최저 등급은 자연계는 국수영, 과, 중 3개의 등급합이 8이에요. 좀 만만하지 않나요? 3개의 등급합이 8이면 얼마예요? 332 찍어도 되네요. 그쵸? 널널한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도발적인 중앙대를 좀 보시겠습니다. 중앙대 되게 재밌죠? 중앙대는 417명을 교과로 뽑고 있고요. 인문대가 국수영, 사, 과 한 과목 중 3개의 등급합이 헐 5예요. 5. 3개 등급합이 5란 얘기는요. 2 찍으면 떨어지는 거네요. 서울대보다 더 빡세요. 서울대 의치대가 종합전형에도 걔네들은 의치대니까 최저가 있는데 3개 과목에 2거든요. 지금. 3개 과목이 작년까지만 해도 2과목만 2등급 2개 나오면 됐는데 얘보다 더 세잖아요. 지금 중앙대가 뭐길래. 중앙대의 속내는 뭘까요? 아마 중앙대 학생부 교과 붙는 애들은 내신이 아마 3, 4 뭐 이런 애도 붙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까보면 중앙대의 속내는 이거죠. 야 시골 애들 오지 마. 서부학군 오지 마. 자사고랑 강남권이랑 나 이런 애들만 받을 거야 우리. 최저를 맞추는 아주 아싸란 애들. 3과목의 합이 5등급. 너무너무 매력있다. 이렇게 받는 거죠. 중앙대니까. 그러니까 중앙대는 살 길을 모색한 거예요. 한양대나 경희대랑 맞짱을 떠서 우리 애들이 우리 학교의 교과 전형으로 붙을 애들이 누굴까? 어차피 회전율은 높을 건데 그래도 보험으로 우리 학교를 노리는 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얍삽하게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중앙대 외에도 저렇게 좀 빡셉니다. 최저 자체가요. 그리고 우리 지난번 모의고사 성적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 아까 제가 서부학군에서 심각하게 최저를 못 맞춘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이대부고 가도 대성고를 가도 예일을 가도 되게 내신이 잘 나올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략적으로다가 거기 말고 은평이나 뭐 가재울이나 아니면은 명지나 충암을 보내갖고 직윤을 받겠어 이런 약간 멋들어진 엄마들이 계시죠. 전략적 엄마들 그렇죠? 직윤이 뭔가요? 서울대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이죠. 문과 1명, 이과 1명 이렇게 2장의 원서를 각 고등학교마다 줍니다. 근데 각 고등학교마다 그러면은 2명씩 보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전국에 있는 각 고등학교가 2명씩의 서울대생을 발생을 해야 맞는데 왜 서울대 0명이 나오는 거예요? 각 고등학교는 어이없게? 뭐예요? 전교 1등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직윤을 포기한 건가요? 겸손해서? 이번에 예일 직윤 못 썼다면서요. 학교 선생님이랑 싸우느라고. 아무튼 그래서 직윤은 거의 뭐랄까요? 보험 단계이기 때문에 의예과를 지원하는 애가 직윤 카드를 가지고 가진 않습니다. 친구들한테 완전 욕먹는 거죠. 좀 갈만한 대학, 갈만한 과를 경쟁률이 세니까. 그래서 일단 그렇게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최저를 못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가 0명이 나오는 학교들은 얼마나 애들이 공부가 기본적으로 최저 수준이 떨어지는지를 좀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국수형 탐 총 3개가 2등급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거죠. 2만 찍어도 되는데 이걸 못해요. 전교 1등인데. 진짜로요. 작년에 동명 못 갔잖아요. 못 맞춰서. 고려대 같은 경우는 4%의 아이들을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지금 좀 포지션이 늘어났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딱 카드가 2개밖에 없는데
만약에 고3 전체 재원생이 300명이라 그러면 4%가 3, 4, 10이잖아요. 12명의 원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문과에 6명, 이과에 6명 지금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전교권 이제 한 15등 안에 드는 애들이 고대 카드 누가 가져갈 거야 이러면서 서로 연락 신경전 하는 거예요. 야, 너 양심이 있어라. 그과 쓰면서 이 카드를 네가 가져가냐? 뭐 이렇게 되면서 좀 낮은 과들을 약간 유리하게 이렇게 포지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도 당연히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수형 사과중 3개 합이 6. 그러니까 3개 합이 6이니까 역시 2 플러스 한국사 무조건 필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 약간 삑사리 나면은 정말 완전 망가지는 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자, 문제는 이렇게 사실은 서부학군이건 강남권이건 별로 그렇게 차별화하지 않고 학교자 추천 전형이라는 건 전국을 대상으로 열어놓은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최저라는 조건이 딱 걸리는 순간 실제 레알 우리 서부학군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애들은 14에서 17%밖에 되지 않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서 뭐 수시를 뭐 어떻게 논술을 간다라고 하든가 전교 1등도 못 맞추고 앉았는데 4%도 정시를 간다고 하거나 뭐 이래야 되겠죠. 근데 보통 정시나 논술을 쓰겠다는 애들은 지방대를 생각하고 그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당연히 좋은 데를 뭐 역전의 기회가 있을 거라고 약간 이렇게 되게 꿈을 꾸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지금 현실적으로 숫자가 뒷받침해주는 근거는 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타당하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에는 학교장 추천 전형 중에 최저가 없는 학교들도 조금 참고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가 어렵다. 이거고요. 또 최저가 왜 어렵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어제도 시험 잘 봤다고 하던데? 9월 모평도 나름 괜찮았는데? 1도 나오고 2도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근데 제가 미나 어머니 혹시 오셨나요? 미나 어머니 안 오셨나요? 근데 아무튼 우리 예일의 예쁜 우리 여학생이 9월 모평에 111이 나왔어요. 모의고사가. 근데 내신은 그거보다 조금 못한데 모의고사가 111이 나오니까 정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진짜 가슴이 막 찡했는데 그런 친구 같은 경우는 조금 전략이 다르겠죠. 그런 친구 같은 경우. 근데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야, 너 어쩌다 나온 거일 수 있으니까 11월 모평도 제대로 한번 기라는 걸 보여줘. 최소 2과목은 1 나와야 되는 거임. 자신 있냐? 야, 이거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너한테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어. 왜냐면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거랑 의심을 갖고 시작하는 거랑은 게임이 약간 다르단 말이야. 이번 것도 꼭 잘 봐야 돼. 111까지는 아니어도. 왜냐면요. 우리 서부학군에서 최상위권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전국구를 봤을 땐 최상위권이 아니에요. 수능만 봤을 때는요. 그래서 원점수를 보면 3월에 고3인 애가 최상위권이 93점이 나왔어요. 평균이. 그리고 6월 되면 좀 떨어지잖아요. 왜 이렇게 떨어지나요? 6월 되면. 고3 6월에 애들 성적 떨어질 거예요. 어머님들. 대재앙이 아니고요. 재수생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숫자의 형, 오빠, 언니들이 갑자기 내 위로 훅 들어와요. 하나의 기둥이. 그러니까 내가 못하거나 내가 맛이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밀리는 거죠. 그래서 등급은 당연히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9월에는 또 왜 떨어지나요? N수생이 갑자기 들어와요. 의치대 간다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반수 걸어놓고 한 학기 휴학 걸어놓고 이제 갑자기 또 이제 공부 빡공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조금 내려와요. 그리고 수능날 어떤가요? 생전 처음 국가고시 보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도시락 싸셔야 돼요, 그날. 그날 도시락 제대로 싸셔야 돼요. 죽도 싸주고 밥도 싸주고 뜨거운 소고기 묵국도 싸주셔야 돼요, 그날. 그런 상황에서 우리만 낯선 게 아니라 시험 보는 그 본인들은 얼마나 낯설고 힘들겠어요. 그것도 하루 종일 보는 건데. 그러니 평균적으로 보면은 그냥 때려 맞춰서 등급을 쓴 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5점 정도가 원점수가 떨어진다라는 게 수치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이 지금 받고 있는 모의고사의 등급이나 원점수가 고3이 되거나 실제 수능날 같을 거라고 예상하는 것 자체가 조금 나이브하다. 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정말 한번 까보면 서울대에 뭐 정말 생명공학과를 붙었든 아니면 고대 경영을 붙었던 그런 아이들이 이 인근에 이렇게 되게 우수한 어떤 대입 실적을 보낸 애들은 거의 100% 학생부 종합이에요. 근데 걔네들이 수능을 봤겠죠? 수능을 봐서 수능 성적을 계속 꽁꽁 숨겨요. 그래서 집요하게 파보면 야, 얘기 좀 해봐. 괜찮아. 파봐. 얘기해봐. 몇 등분 나왔어? 몇 점? 진짜 못 봤어요. 망했어요. 서울대 붙었잖아, 새끼야. 그냥 얘기해. 그러니까 3월 달에는 걔의 모의고사 성적은 정시로 만약에 갔으면 건국대 국제무역학과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능 때 떨어지면 국민대 법학과 정도를 붙는 정도의 수준인 거죠. 진짜로. 근데 걔는 서울대를 붙었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면 학생부 종합이라는 전형은 공력이 이렇게 분산되는 거잖아요. 봉사도 해야 되고 교과 세특도 써야 되고 내신도 올려야 되고 발표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수능의 전과목을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정시로서는 여길 갈 수 있었지만 그보다 2등급이나 3등급의 위인 학교도 지원이 가능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길게 돌려서 말씀드렸지만 솔루션 1은요. 숫자를 만들자는 건데요. 그 숫자는 정시 숫자가 아니죠. 내신 숫자와 최저 등급을 맞출 수 있는 전략 과목의 모의고사 성적 이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고1이 됐어요. 자, 그런데 2.8에서 3.5 정도로 들어오면 좋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토탈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을 3.5 안으로 집어넣게끔 그림을 그리시면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그리고 나서 생활기록부를 촘촘하게 학기별로 좀 완성을 해야 됐었겠죠. 그리고 수능의 2과목, 학생부 교과나 논술을 위해서 최저 과목을 맞추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정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최저 과목의 2과목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2과목까지는 안 되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3과목을 해야 되죠. 또 어떤 학교는 한국사가 필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신기루 같은 그런 목적 말고요. 지금 딱 레알 까서 내신하고 모의고사를 봤더니 얘가 어느 정도 대학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희망 말고요. 지원 가능한 대학에서 어떤 전형으로 이게 최저를 무슨 과목을 어디까지를 맞추라고 하는지를 다 몇 개를 갖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방학 때 특강도 그걸 꽂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의고사를 만약에 수학이 내내 1학년, 2학년 내내 4를 찍고 3을 찍고 왔다 갔다 했어요. 수학이.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특이한 과가 아니라고 한다면 2과목이나 3과목의 합이 뭐 7이다 8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안 나오는 수학을 계속 하시는 게 맞나요? 지금 이 와중에? 특히 문과 학생들? 저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신을 위한 공부와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과목별 전략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다 시키고 있으니까 수학을 계속 시키고 있고 누구나 다 시키니까 그 특강을 듣게 하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한테 필요 없는 과목이 있는 거고요. 반드시 필요한 과목이 있다라는 거죠. 그중에 영어는 제가 영어학원 하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 맞고요. 그러나 또 객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고 최저 등급의 영어를 안 하면 뭘 하실 거예요? 절대평가인데. 이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 되잖아요. 근데 90점이 쉽나요? 이번에 11%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1등급 컷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어 플러스 탐구, 그렇죠? 혹은 국어, 혹은 뭐 정말 수학을 잘하는 친구다 그러면 수학기 선택이 되는 것도 가능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방학 때 지금 이 방학은 내신을 위한 방학도 있지만 실제로 이 방학은 최저 맞추는 전략을 세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저 과목을 무엇으로 할지 3과목이 땅 이렇게 떠오르셔야 돼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지 마시고 9월 모평 성적표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11월 모평 성적표 나오면 그거 보고 2개로 추산하시는 거예요. 애들 고3 되면 갖고 오라고 하는 거 컨설팅 회사에 딱 2개밖에 없어요. 11월 모평 성적표 갖고 오세요. 2학년까지 생기부 갖고 오세요. 2개 갖고 오면 1시간 반에 150만 원, 100만 원, 쌍면 50만 원 이렇게 컨설팅 해요. 1시간 반 동안 이거 어쩌고 저쩌고 이거 부족하고 이거 어떠고 막 기스를 내요. 계속. 안 되는 걸 얘기하죠. 비어있는 걸 얘기하고 지원 가능한 대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9월과 11월 모평의 점수가 우연이거나 컨디션 저조로 나왔던 그런 어떤 해프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걸 갖고 수능 체조를 뭘로 맞추실지를 전략을 좀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탐구 하나는 꼭 세우셔야 되고요. 솔루션 2번째입니다. 자, 정리를 해볼까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하시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 꼴랑 있었던 봉사 몇 개 갖고라도 서류를 쓰시려고 하세요. 결국엔 그러세요. 결국엔 그러세요. 수시 때 가만히 있을 수 없거든요. 그렇죠? 혹시 정시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이나 논술을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은 잠깐 남으셔서 뭐 따로 조금 얘기를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솔루션 2번째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조금 포커싱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만들면서 좀 힘들었는데 아니 진짜 아무것도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솔직히. 내신도 진짜 막 뭐가 없고
아니 이제 와서 기말 다 끝나고 지금 이제 써야 되는 타이밍인데 자율 동아리도 아무것도 안 했고 뭐 보고서도 없다 그러고 다 막 이러고 그렇다고 애가 논 것도 아니고 걔네들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되게 좀 이게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솔루션을 찾았어요. 그냥. 일단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요. 그냥 첫 번째 자소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자소서를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써야 돼요. 닥쳐서 쓰면 안 돼요. 한 10번, 100번 정도의 수정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자소서 그래 좋아. 자소서 써야지 그래. 근데 학부모님들이 자소서 문항을 알고 계시나 저는 그게 궁금한데 학부모님들이 모르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애들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오늘 이 자소서의 문항이 왜 중요한지를 정말 아주 뼈저리게 느끼시게 제가 같이 한번 우리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같이 좀 참여를 해주세요. 자소서 1번 문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한민국의 대학들이 자소서 1번 문항으로 공통으로 하고 있는 공통문항입니다. 2번, 3번 마찬가지고요. 지금 고1 올라오는 애들 있죠? 예비 고1. 걔네 때부터는 좀 바뀌어요. 1, 2번이 짬뽕이 돼갖고 한 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읽으라고 제가 요청을 드려서 읽어주셔서 감사한데요. 읽고 나시니까 어떠세요? 뭐야? 이런 느낌이시죠? 뭐야 저게? 병신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신가요? 그냥 뭐 이렇게 딱 와닿는 말이 약간 없어 보여요. 뭐 오늘 어쩌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오늘 질문을 하는 학생이 있어요. 어머니 이거를 자기가 작성을 해가지고 첨삭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어요. 드라이브를 통해서. 근데 얘가 뭐라고 썼냐면은 학습 플래너를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쫙 썼어요. 학습 플래너 주 7일의 계획을 세워서 A라는 과목을 어떻게 했고 B라는 과목을 했고 막 이렇게 해서 자기가 플래너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어떠세요? 괜찮은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거냐면 잠시 뒤에 그 얼마나 이상한 건지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천자를 쓰는 거예요. 천자. 자, 그리고 두 번째 문항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도 읽을게요. 단, 교회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이 됩니다. 이랬어요. 자, 그냥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게요. 1번은 교과 전형을 얘기해요. 교과, 학업 역량을 얘기합니다. 2번은 뭐냐면 교과보다는 약간 비교과에 가까워요. 비교과, 학교 활동이죠. 의미 있었던 활동 3개 중에 3개까지 써라. 뭐 2개 쓰는 애도 있지만 보통 3개를 쓰죠. 그리고 글자 수도 보시면 1000자, 1500자죠. 그래서 1500자를 750자, 750자로 나눠서 쓰는 애들도 있고요. 또 여기 1000자를 갖다가 뭐 500자, 500자로 2가지 케이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뭐 숫자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자소서의 기본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소서가 너무 중요한데요. 애들이 자소서를 너무 못 써요. 그리고 안 써봐서 그런 것도 있고 글솜씨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고민해 보니까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요. 일단 애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공부를 시키니까 했어요. 그리고 점수가 오르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고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점수가 안 오르면 공부를 안 한 거죠. 점수가 오르면 공부를 한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진정한 공부 혹은 학습이라는 건 어떤가요? 성적이나 숫자보다는 깊이 있게 지적인 호기심을 통해서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인터넷도 찾아보고 책도 읽어보고 뭐 뉴스도 접해보고 백과사전도 찾아보고 관련된 다른 어떤 미디어나 테드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서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남들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남들이 얘기하지 않았던 나만의 분석과 나만의 해석과 나만의 관찰을 통해서 하는 게 진짜 공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학이 원하는 건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아까? 학습 플래너 연병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너무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모르는 거를 지금 고3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렇게 모르고 있는 거는 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시골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거 그냥 딱 열면 나오는 건데.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어떻게 무슨 이야기를 쓸 것인가로 시작을 합니다. 먼저 나는 땡땡한 초등학교 교사가 될 거야
라고 하는 스토리로 시작을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 땡땡안을 10개 정도의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10개를 예쁘고 똑똑하고 귀엽고 착한이 아니고요. 대학에서 아이를 어떤 기준으로 뽑는지를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10가지가 사실은 생기부에 뭐 자동봉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과목별 교과 세특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동아리 활동 아까 자동봉진 거기서 들어갈 수도 있고 종합의견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들어가 있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뽑아다가 자소서 1번에 넣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대학의 평가 기준은 뭐냐? 학업의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타인과의 소통 역량. 이게 바로 대학의 평가 기준 4대 역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10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학에 보고 싶은 모습이 있고요. 학생이 대학에 어필하고 싶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녹아들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자소서는요. 생기부가 증빙 자료예요. 수십 장이 되는 생기부는 증빙 자료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자기를 어필하고자 하는 한 장의 페이퍼가 자소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소서를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고스란히 옮겨다가 이렇게 복붙을 하면 그러려면 뭐하러 2개를 내겠어요. 자소서는 생기부의 단점을 보완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께서 되게 길고 자세하게는 안 써주셨어요. 세특이나 뭐 동아리에. 근데 그게 나한테는 되게 중요했어요. 제 전공이라든가 자기가 뭔가 지적 호기심을 유발할 때 되게 부분적으로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자소서에다가는 좀 길고 제대로 어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생기부의 단점을 자소서는 보완해주는 역할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 생기부가 왜 어렵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보다는 성적 향상의 위주의 학습을 했어요, 애들이. 그리고 글솜씨 문제가 아니라 비판적 사고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비판적 사고가 뭔가요? 별로야. 이게 비판적이가 아니라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거죠. 데이터를 끌어다가 기다 아니다 비교도 해보고 대조도 해보고 데이터로 사실 증명도 해보고 근거가 뭔지도 찾아보는 건데 그런 공부 방식으로 얘네들이 공부하지 않았죠. 그렇죠? 자, 때문에 자소서에서 뭔가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냥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그냥 뭐 꼴랑 해봤자 뭐씨 논술학원에서 책 읽으라 해서 좀 읽고 뭐 그거밖에 더 있나? 뭘 얘기하라는 거야? 없는데 쥐었자? 그리고 애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안 했는데 어떻겠어요? 막 이래요. 안 했는데 거짓말로 쓸 순 없잖아요. 그러면 때려쳐 다 때려쳐. 나는 뭐하러 여기 앉았고 너는 지금 나랑 뭐하고 자빠졌냐.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마지막에는 자소서냐 자소설이냐 여기까지 갑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거죠. 감당할 수 있으면 뻥을 쳐라. 만약에 레알 팩트만 쓰면 붙을 애들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내신도 하라고 그러고 봉사도 하라고 그러고 지적인 호기심을 유발해서 확장하라고 그러고 보고서 쓰라고 그러고 나중에 담임 선생님하고도 관계도 좋다고 그러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학생부 종합전형이 계속 디벨롭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학교도 정상화되고 교권도 살아있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항목들을 보고 있잖아요. 전인교육도 아니면서. 그래서 지금 고1 올라오는 애들부터는 학생부가 많이 이렇게 축소가 되고 간소화돼요. 글자 수도 많이 줄여요. 이 생기부 자소서 글자도 줄고 문항수도 줄고 뭐 그렇습니다. 수상 경력도 못 쓰게 되고요. 자유동아리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하게 되고요. 아무튼 감당할 수 있는 뻥의 기준은 뭔가요? 면접 볼 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구라도 정도껏 해야죠. 안 읽은 책을 막 얘기하라는데 얘기도 못하고 앉았고 다 읽었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면접 볼 때 얘기할 수 있다면 감당할 수 있는 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떼창을 막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자소서 1번의 항목을 한번 뽀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웃긴 얘기인데 중학교 때 얘기했으면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어떤 놈은 여기서 어렸을 적에 부모님 중에 할머니가 아프셨는데 막 여러 가지 연병하고 있는 거지 진짜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은 그런 애들을 위해서 아마도 있나 봐요. 그래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이라고까지의 내용은 뭐냐? 바로 학습 역량입니다. 학습 역량. 학습 역량은 2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외부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능력이에요. 선생님이 수업 중에서 외부적 지식을 얘기했어요. 내가 모르던 거를 그걸 습득하는 능력이죠. 그거는 일종의 공부, 그러니까 성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 내부의 주관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래요. 좀 어렵죠. 내부의 주관적인 지식을 창출, 이게 대박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아까 말씀 안 드렸죠? 우리 충암고등학교에 이번에 그 고3인데요. 현재까지 고3입니다. 걔가 지금 건대, 국민대, 동국대를 다 1차를 합격을 했어요. 면접만 앞두고 있는데 얘가 그렇게 잘하는 애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되게 의외라고 약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얘가 나름대로 했으니까 지금 우연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얘 생기부가 1학년 때 한 2.8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충암인데.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충암인데. 근데 얘가 딱 성적표를 보니까 뭐 국영수가 다 그래요. 근데 일본어가 1위 뜬 거예요. 그리고 얘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야, 일본어 어쩌다가 1등급 떴냐? 그랬더니 그냥 제가 일본 오타쿠라 갖고 막 만화도 좋아하고 제가 되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너 그런 새끼였구나. 그리고 했는데 이걸로 좀 뭐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제 경영학과잖아요. 야, 일본으로 가자. 그래갖고 토요타 자동차 회사가 GM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이렇게 선점을 했는데 토요타가 왜 그런 어떤 혁신적인 어떤 공로가 뭐가 있었을까? 일본어를 통해서 일본 문화나 일본이라는 어떤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 일본의 경제, 일본의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지적인 호기심을 촉발시킨 거죠. 일본어 시간에.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 되게끔 만들어야죠. 왜냐면 얘는 일본어 1위라고 찍혀 있잖아요. 지금. 말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된 책을 몇 권을 줬어요. 이걸 읽어야 된다. 이 내용들이 뭐다. 그리고 더 깊게 알다 보니까 헐 뭐야 일본 기업 대박스. 일본 중소기업 출신들 중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 왜 이리 많음? 뭐야 도대체 중소기업인데? 일본의 중소기업의 저력이 뭘까? 유니클로는 왜 저렇게 잘 됐을까? 전략이 무엇일까? 이런 신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가 더 파괴된 거죠. 그래서 보고서를 하나 작성을 하게 됐어요. 이건 얘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계속 촉발이 돼서 얘는 지적 호기심을 유발됐고 자소서 1번에 꽂힌 거예요. 그게 바로 내부적인 주관적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이죠. 그게 경영학과라고 해서 꼭 수학 과목에 대한 수학적 사고력 증가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그렇게 또 주요 과목 영어라든가 꼭 그러지 않아도요. 일본어에서도 끄집어내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생기부의 교과 세특란에 있는 내용이 주로 많이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지 비교과보다는 교과 쪽에 가까운 내용이고요. 수업 시간에 다루는 과목일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수업 시간에 다루는 과목 일본어, 수학, 뭐 과학, 물원, 뭐 생지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나만의 해석, 나만의 분석, 나만의 결론, 나만의 의견, 나만의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죠. 주관적인 지식을 창출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학 작품에서 예를 들어서 소나기라는 작품에서 보라색 꽃이라고 하는 그 상징이 문학 작품의 교과서에서는 딱 어떤 지칭하는 바가 있어서 우리는 겁나게 외운단 말이에요. 그거를 시험을 봐야 되니까. 근데 왜 꼭 그 보라색 꽃이라고 하는 게 작가가 얘기한 저런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아닌 건 아닐까? 자기만의 주관적인 해석, 주관적인 판단, 나만의 해설 이런 것들을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생각하시면은 막 걷잡을 수 없는 이상한 상상의 나래가 아니고요. 해석학 이론에 기반을 해서 증빙적 자료를 가지고 와야 돼요. 상상화를 쓰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거가 있는 지식적 창출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죠. 비판적 사고니까요. 그리고 나서는 끝이면 안 되고요. 가시적인 산출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더 중요한 건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알게 됐다가 끝이 아니라 그래서 뭐? 알게 돼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어졌어로 끝나면서 자소서 2번이랑 연동이 되는 거죠. 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소서 1번이 안 끝났어요, 아직.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제가 빨간 색깔 쳐드렸죠? 배우고 느낀 점. 배우고 느낀 점을 엄청 강조해요. 자소서 2번에도 배우고 느낀 점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활동 자체의 독특함보다는 배우고 느낀 점이 독특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애들이 지금 용인 외고 다니나요? 아니잖아. 대성고가 뭐 그렇게 특별합니까? 별로 제가 보기엔 없어요. 대성고라면 뭐 수요 동아리, 토요 동아리 다 그 정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학 교육학과 가는 애 중에 수학 멘토링 안 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수학 봉사 뭐 초등학교 애들 뭐 봉사하고 멘토링 안 하는 애가 누가 있겠어요? 수학 신문 안 만드는 애가 누가 있어요? 그 정도는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뭐 대단한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활동 자체가 되게 특이하고 독특한 그런 활동은 없다고요. 그냥 다 똑같아요.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일반고를 다니는 애들의 활동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그런데 느낀 점은 다를 수 있잖아요. 배우고 느낀 점은 독특하고 특이하고 나만의 해석이 들어갈 수 충분히 있잖아요.
상상력 이런 게 아닙니다. 근거를 갖고 와야 돼요. 비판적 사고라는 거는 증빙자료, 근거, 데이터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바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스토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권 애들은 뭐 아니면 자사고 애들은 뭐 학교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학교에서 배우고 느낀 점을 뭘 어떻게 다 해줘요. 얘가 뭘 배우고 뭘 느꼈는지 내가 모르는데 선생님이 그걸 학교가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습니까? 그거는 아이가 만들어야 되고요. 도와주셔야 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겠죠. 나만의 스토리텔링. 자, 그래서 교실 내에서 그 지식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뭐야, 도요타, 헐, GM, 어떡하지? 이거를 갖다가 내가 좀 어떻게 설문조사 좀 해봐? 이래갖고 교실 바깥으로 나와서 설문조사를 하거나 친구들하고 팀을 짜서 자율동아리를 만들거나 보고서를 만들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요. 발표를 해요. 보고서를 작성하고요. 선생님 앞에서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의 기재는 교과세 특에 꽂히게 될 수 있고요. 자율동아리 내용은 동아리 내용에 꽂힐 수 있고 종합의견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꼭 교실 내에서 시작하지 않아도 돼요. 교실 바깥에서 시작해서 교실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그건 좀 다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좀 다를 수 있고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교실 내에서 촉발된 지적인 호기심의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샘플을 하나 들고 왔어요. 자소서 1번. 연대 경영학과에 붙은 학생의 자소서 1번의 내용입니다. 그냥 보시면 뭐야 이게 저 정도 갖고 저게 훌륭하다고 하는 거임? 자, 그런데 키워드를 드릴게요. 지적인 호기심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렇죠? 교실 안이어도 되고 교실 밖이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이 시작이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확장을 해야 되죠. 지적인 호기심으로 더 알고 싶어서 더 뭔가를 알아보고 탐구하고 관찰하고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방향성까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우고 느낀 나만의 관찰, 나만의 해석, 나만의 뭔가 배우고 느낀 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세 가지 키워드인데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당시 인터넷에서 땡땡 제품의 가격이 9,900원, 39,900원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설정된 가격을 보고 문득 의아해져서 검색해본 저는 그것이 제품 가격에 구태여 끝줄을 붙여서 판매량을 늘리는 단수 가격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적인 호기심 때문에 이걸 알아봤더니 알게 된 거예요. 실제 가격의 차이는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판매량은 상당하다는 단수 가격의 내용을 통해 경제를 공부할 때 배운 교실에서 배웠겠죠. 경제를 공부할 때 배운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지적인 호기심이에요. 이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프레이밍 효과와 패턴화 현상 등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을 나타내는 사례를 자세히 알아보았고 지식의 확장이죠. 자, 나아가 가격, 품질, 연상 효과, 단수 가격, 관습 가격 등 실제 경영 전략에서 인간의 비합리성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탐구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탐구 활동을 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뭔가 노력을 하고.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짧게 쓰는 거예요. 자기가 뭘 했다는 가능하면 아주 짧게 쓰는 거죠. 왜냐면 생기부에 다 있으니까 그거는. 그리고 교내에서 실시된 주제별 독서를 통한 논문 쓰기 대회에서 이와 같은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해 수상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가요? 지식의 확장을 통해서 애가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죠. 그렇죠? 자, 이를 통해 경영학적 전략들이 우리의 삶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경영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경영을 통해 장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인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경영을 잘할 수 있다는 나만의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을 했습니다. 나만의 느끼고 배운 점. 주어진 과제나 학업이 아닌 궁금한 점을 직접 찾아 깊이 있게 알아본 경험은 제게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공부의 즐거움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방향성이죠. 진짜 공부가 뭔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아까 어떤 학생이 뭐라고 썼다고요? 학습 플래너를 만들어서 꼼꼼하게 정리를 했더니 국어 점수가 올랐대. 이런 거예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진짜?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 앞페이지 좀 스킵을 하고 좀 피곤해하셔서 지금 졸음껌을 드려야 되나? 지금 기웅아 졸음껌 먹을래? 아니. 저희 아이의 샘플 케이스를 좀 들고 왔어요. 이거를 드리면 기분이 안 좋아지실 거예요. 뭐야 잘난 척하냐? 약간 이러실 수 있는데 저희 아이는 제가 걔를 언제까지 팔지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여러분 학부모님들하고 자녀와 똑같은 학년입니다. 명지고등학교 이제 3학년 다니고 있고요.
자율 동아리를 2학년이 되면서 만들었어요. 이름도 라 뭐뭐뭐뭐 해서 이제 만들었고 사회적 이슈를 통해서 이제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구획을 한 거는 이제 이름을 붙이고 사회적 이슈를 토론하는 그냥 되게 쉬운 거예요. 사회적 이슈를 토론하는 토론 일종의 자율 동아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속해서 같이 참여하는 애들은 전공이나 계열하고 별로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뒤에다 붙였어요. 교실마다 돌아다니면서 네가 붙여. 이거 자율 동아리 같이 할 애들 모집을 해. 그랬더니 뭐 자기 반에 있는 애들이 주로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6명이 구획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18년도 사회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을 합니다. 올해 가장 핫 이슈가 뭐였나요? BTS인가요?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미투 운동, 그리고 뭐 제주도의 난민 사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했었죠. 환경 문제도 뭐 거론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요, 2019년도 올해에 2019년도에 분명히 고등학교 2학년을 겪었습니다. 그렇죠? 학부모님들 저랑 연배가 비슷하시다면 중3 때 어떤 가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고 어떤 노래가 내가 몇 학년 때였고 이런 게 다 기억이 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2019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을 겪은 아이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뉴스로 목도를 했어요. 그 부분을 얘 생기부에 녹자 이거죠. 이거 내년에 녹이면 웃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 계열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요. 자, 1차 남북 통일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잘 됐을까요? 잘 되긴 뭘 잘 돼요. 모여가지고 엽떡 먹고 버블티 먹고 토론은 한 20분 했나? 수다 떨고 웃고 춤추고 막 이러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야 어차피 니네 잘 못했는데 여기 되게 정교권 애들이 한 2명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의 가치나 의미가 뭔지조차는 이해를 해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많이 했던 애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야 날짜를 일단 적어. 6번 하고 야 이거 지도 선생님 누구 할 거야? 그 선생님 할 거래요. 그래서 사회 선생님 오케이 좋아. 하고 처음에 만나서 토론 어떻게 할 건지 주제 어떻게 정할 건지만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가이드를 잡아줬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 해준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잡아줬더니 6명이 다 발표하기가 어려우니까 1차 때 3명, 2차 때 3명 반반씩 발표하고 보고서 개인별로 다 발표하자. 그리고 팀별 보고서를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게 끝나고 나면 6번이 끝나고 나면 개인마다 2개의 보고서가 있겠죠. 전체 보고서 한 장이랑 내가 발표한 보고서 한 장이랑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렇게 2가지 사건. 1차 남북 토론, 남북 통일. 자, 그리고 2차는 제주도 난민 사태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좀 깊이 있게 조사를 해요, 실제로. 제주도의 어떤 역사라든가 난민은 도대체 왜 생긴 거라든가 종교 문제가 어떤 식으로 촉발이 돼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시리아에서 왜 온 거임?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 보고서가 다 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모든 아이들은 같은 학과를 지원하는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 아이는 사회계열에서 어문학적으로 약간 방향을 틀게도 됩니다. 바로 얘가 증빙자료가 되어주겠죠. 아까 결과물로 만들게 된 2개의 보고서는요. 지금 사실은 그중에 2개의 보고서 중에 2개 다가 될 수도 있고 하나가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 표에 보고 계시는 1단원부터 9단원은 학교에서 애들이 배우고 있는 사회 과목의 목차예요. 그 목차하고 다 맞아떨어지게끔 연루가 될 수 있는 보고서를 라인을 잡아준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네가 쓰고 싶은 걸 써가 아니라 야 너는 세계화와 평화에 대해서 써. 남북통일 그거 있잖아. 그걸 써. 그리고 첨삭도 해주죠. 사회 정의와 불평등에 대해서 난민 너도 이거 써. 인권보장과 헌법, 북한의 인권과 북한의 헌법은 한국 지금 남한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도 써. 그리고 독일하고의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증빙자료 이렇고 독서는 4권 공통인 책을 정해줬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각각 어떻습니까? 상경계열의 강양, 사회법학계열의 이양, 국제통상을 지원하고자 하는 백양이 동아리 하나를 통해서 자기만의 보고서를 하나씩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회과목의 목차와 연루가 되어져 있고요. 독서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쓸데가 차고 넘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네요. 분위기 안 좋네요. 분위기가 되게 어쩌라고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자, 이렇게 해서 동아리 활동 란에도 넣을 수 있고요. 교과 세특 란에도 넣을 수 있고요. 넣을 수 있는 란은 되게 많고요.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소서 1번과 자소서 2번까지도 연루가 될 수 있는 항목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대단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쉽게 하게 되지도 또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모르겠기도 하고 답답도 하고 우리 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럿이서 한다고 하니까. 근데 아까 자소서 1번 문항을 보셨지만 학교에서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그 학과목을 통해서 학업에 열중을 하면서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꼭 자율동아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행평가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구획을 갖춘 수행평가 아니더라도 선생님이 야, 나 오늘 수업 이거 할 건데 발표할 사람 이럴 수 있어요. 발표할 사람이라고 할 때 요즘에 애들 어떤가요? 지금 학년이 내려갈수록 장난 아니게 발표해요. 줄 서 있어요. 예의려고 발표하려고. 오늘 제가 하면 안 돼요? 전현이 오늘 또 발표해. 내가 할 건데. 막 이러고 발표하려고 애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뚝 끊기는 게 언젠가요? 2학년 2학기부터 갑자기 애들이 발표를 안 하기 시작을 합니다. 3학년 1학기가 되면 발표는 전혀 안 해요. 그냥 거의 약간 산후조리원 분위기? 여자애들 같은 경우. 놨어.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포기하는 분위기 약간 풀어져가지고. 그리고 발표는 또 무슨 발표야. 자습 시간이나 주세요. 막 약간 이런 분위기고. 그런데요. 생계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1학기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 거 2학년 거 아직 마무리도 안 됐잖아요. 이렇게 대단하고 뭐 뻑적지근한 거 말고 수행평가를 1학년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학년 때 국영수랑 사회랑 과학을 한 과목씩만 잡을게요. 그럼 5과목이잖아요. 1학년 때. 그 5과목이 한 학기에 최소 2번의 수행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5, 2, 10에 10개잖아요. 지금 10개. 그쵸? 한 학기만. 그럼 10개면 20개란 말이에요. 그럼 2학년 돼서도 역시나 수행평가는 계속 진행되잖아요. 그럼 40개예요. 거기다가 수행평가 말고라도 야 발표할 사람 이런 식의 것이 최소한 20개만 잡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건수가 있는데 그중에 자소서 1번에 넣을 게 한 개가 없어요? 선자로 넣을 게 단 한 개도 없다고? 웃기지 않습니까? 그거 되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뭔가 수행평가에 하나라도 있을 거예요. 발표한 시간에 뭐라도 하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없을 수는 없어요. 없으면 만들면 돼요. 그리고 지금 애가 어리버리해서 저 자율동아리도 안 했고 세특이고 뭐고 그런 거 하나도 신경을 안 썼는데 세특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의 세특은요. 우리 학생들의 생기부는 지금 1학년 거밖에 기재가 안 됐어요. 2학년 거 지금 깨끗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2학년 거 활동이 없어서 할 게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면 정말 죄송한데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활동이 없겠죠. 없으니까 없다라고 얘기하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냥 죽을까요? 나같이 그냥 적성을 보나요? 없어서 못하는 이유를 찾으실 거면요. 없어서 못한다, 학점을 못한다 그러면 없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없는데 되게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이유 또한 100가지 정도는 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보고서를 미처 쓰지 못했다면 구라로 쓰세요. 그냥 가라로 쓰시고 활동을 그 뒤에 할 수도 있어요. 죄송한데 서울대 의예과 붙은 애도 그렇게 했어요. 활동 보고서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고 완전 뭐 감당할 수 없는 뻥이 아니라 뒤에 그 활동을 하면 돼요. 책도 마찬가지죠. 미처 읽지 못했어요. 하지만 수행평가랑 연루된 책을 써서 내고요. 그 뒤에 방학 때 읽히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찾아서 애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여기서 질문. 가제울고의 2학년의 각 과목의 수행평가가 뭔지 혹시 아세요? 가제울고의.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학부모님들이. 그렇죠? 그리고 애가 발표를 오늘 무슨 발표를 했고 발표라는 게 그냥 이렇게 와갖고 썰풀이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보고서를 갖고 오거나 뭐가 있어야죠. 선생님이 무슨 호구도 아니고 그냥 앞에서 입으로 뭐 얘기한다고 그거를 증빙자료를 해주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를 하거든요. 발표할 사람 그러면 애가 밤에 뭔가 워드를 치고 있는 거예요. 발표를 하고 구글 찾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애가 뭘 할 때 뭐 내일 발표해? 발표했어? 라고 해서 몇 가지 건수는 학부모님들이 공유를 하고 계셨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앞전에 우리 고2 학부모님도 오셨는데 제가 거기서 확신하는데 그 두 분의 어머님은요. 그 아이들의 모든 수행평가를 다 알고 계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각 과목의 수행평가의 학기마다의 내용을 싹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애한테 갈구시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안 하는 거야? 엄마 그냥 아주 그냥 같이 어떻게 해볼까? 이게 아니라 엄마가 알고 계시면서 호흡을 같이 해주시는 거죠. 여기서 공감대가 일단 형성이 되는 게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여기에 맞는 비판적 사고에 대한 보고서가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그런 것만 있나요?
예를 들어 아까 확장이 된 거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아무튼 남북통일 정상회담 그리고 뭐 제주 난민 사건 이런 식으로 확장을 했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 서부학군 사회적 기업 분석을 통한 홍보 방향성은요. 재작년에 고려대 경영학과를 붙은 충암고등학교 3학년 김태원 학생이 써먹은 거예요. 이거는 밑에 여기 구딜 스토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랑 확장해서 써먹은 거고 그리고 은평구 4, 50대 자궁 경부암 발생 비율 다른 구와 비교조사 방향성 이거는 작년에 예일여고 서울대 의예과를 합격한 이수진 양이 써먹은 겁니다. 은평구 우리만의 스토리인 거죠. 그리고 프로그래밍 문법 조사를 통해 중고등학교 프로그래밍 교육의 방향성 이거는 교대 간에가 써먹은 거고요. 맨 마지막 거는 저희 아이가 3학년 1학기 때 써먹을 겁니다. 예. 근데 왜 보여드리냐? 보여드린다고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보여드려서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이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사실 그 역할이 좀 애매합니다만은 학교에서는 해줄 수는 없어요. 한 분이 여러 명, 100명 정도를 케어를 하고 있는 학교의 공교육의 현장에서 너만의 스토리를 이걸 만들어봐라고 그렇게 찾아가서 그 소극적인 아이를 건드려서 자극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적 호기심에서 확장된 지식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이 사실 애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아버님도 오늘 많이 오셨는데요. 아버님들이 계속 뉴스를 같이 보시면서 건드려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직업병이 생겼는데 뭐만 보면 다 자율동아리 건수인 거예요. 수행평가고. 예를 들어 문화 비축 기지가 상암동에 얼마 전에 생겨서 여름에 너무 좋아. 뭐야 여기 미국이야 유럽이야? 안 가봤는데? 그런 느낌이네? 이렇게 딱 봤는데 거기 이제 무슨 공문이 이렇게 떠 있단 말이죠. 그거 보니까 와 여기 문화 비축 기지는 사실 석유 매장이 되어 있던 거고 말도 안 되게 환경 생각 안 하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거기다가 석유 창고로 거기다 확 묵어놨다가 이걸 다시 끄집어내서 그걸 공원으로 다시 재구성한 약간 환경과 정치와 모든 것이 묻어있는 약간 그 현장이었던 거예요. 완전 자율동아리네. 완전 수행평가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확장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써먹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까 중복이 돼서요. 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 야, 성적이 이게 뭐야? 어? 3.2로 어딜 가? 내가 너한테 돈 들인 게 얼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서로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솔루션이 아니라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진짜 저도 공감이 되는 게요. 애가 성적이 오르면 너무 행복하고요. 그쵸? 너무너무 행복하고 막 내 삶이 왜 행복해? 걔하고 나랑 사실 나중에 별로 크게 상관없이 살 것 같은데 제가 잘 된다고 내가 뭐 덕 볼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참 자식이 뭔지 성적 좀 올라가면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도 안 피곤하고 너무 삶이 행복하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서울대 의예과 붙은 우리 학부모님 아버님은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 태어나서 서울대 의예과 처음 봤다고. 자기 딸인데 너무너무 좋으시죠. 얼마나 좋으세요? 그랬더니 난리 났대요. 은행 다니시는데 막 다들 밥 사라 그래가지고 돈이 100만 원이 넘게 깨졌다고 막 이러시면서 아우 진짜 그런 스트레스 좀 받았으면 좋겠다 진짜 막 이러는데 얼마나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조바심도 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첫 단추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일단 학부모님께서요 정확한 입시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애 될 것 같아요? 붙을 것 같아요는 저기 아까 드렸잖아요. 3에서 5만 원. 잘 보는 데는 10만 원. 거기서 얘기하시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숫자로 얘기를 하셔야 되겠죠. 숫자로. 그리고 서부학군 내 고등학교를 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그 고등학교가 어떤 전형으로 애들을 합격을 시켰는지를 보시면 답이 나오시는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학종 아니면 학교예요. 그리고 학교는 최저를 맞추냐 안 맞추냐가 관건입니다. 내신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라 저렇게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딸한테 수학하라는 얘기 안 해요. 너 모의고사 시간에 그냥 수학 때 자도 돼. 괜찮아. 근데 국어랑 영어랑 사탐 때는 장난 아니어야 돼. 그냥 펜이 부러지도록 해야 돼. 너 지금 눈에 막 핏줄 터져야 돼. 그리고 내신 내 명지고 수학은 해야 돼. 단위수가 아직 높으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넌 선행도 필요 없어. 그냥 딱 여기까지만 하면 되고 반복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건 그게 중요하지 않고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좀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책도 마찬가지죠. 책을 그냥 무조건 서울대에서 고등학생들한테 추천한 필독서 라인 50권 이런 거 사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지난 학기에 수행평가 내용이 뭐였는지를 아신다면 얘가 자율동아리 때 어떤 내용으로 토론을 했는지가 인지가 됐다면 그것과 연관성이 있는 책을 사서
정리해서 주시면 되는 거겠죠. 이 책 목록은 저희가 좀 이따 소개를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최근에 칭찬을 하신 기억이 많이 있으시죠? 기웅이 너 혼자밖에 없어. 너 언제 칭찬 들었어, 엄마한테? 어? 오늘 들었지? 잘생겼다고. 아니야? 뭐 농담이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사교육에 있으면서 학부모님들이 가끔 성적이 너무 내신이 막 생각보다 안 나오고 이러면 되게 조바심 나잖아요. 특히 첫째 엄마들. 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세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니까 우시겠지만. 근데 우시는 거는 진짜 완전 최악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엄마가 울어버리는 순간 애가 알아요. 우리 엄마가 울고 있구나. 우리 엄마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는구나. 우리 엄마가 내 성적 때문에 지금 되게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엄마가 날 도와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내 성적을 숨겨야 되는 존재고 엄마한테는 나의 힘듦을 공개하거나 오픈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러려고 얘네를 공부시키는 거는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울거나 대책 없이 이렇게 막 그렇게 하시면 진짜 안 되고 진짜 안 그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성취에 대해서 응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얘가 2.7이 나왔는데 너 다음번에 2.3만 나오면 엄마 진짜 완전 행복하겠다. 2.3이 목표야? 이래야 되는데 2.7이 뭐야? 1.5는 나와야 지금 대학을 간다는데 이러면 이제 답이 없어요. 어떻게 2.7이 갑자기 1.5가 돼요? 3학년 1학기 때도 마찬가지고. 생기부 분석, 공감 내용성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학교가 있고요. 여기 학부모님들이 계시고요. 학생이 있는데 학교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수행평가가 뭐가 나오고 있는지를 학부모님들이 지금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애가 학교에서 무슨 발표를 하고 있고 어떤 학사 일정을 통해서 생기부에 뭐가 기재가 되는 상황인지 학부모님들이 몇 개는 아는데 대부분은 많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공감대가 학교랑 학부모님이랑 학생이 공감대 형성이 안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학생부 종합이 참 어렵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학교의 학사 일정, 특히 수행평가, 그리고 발표, 자율동아리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국어의 교과서 특이 사이클이에요. 국어 시간에 시작이 됐어요. 지적인 호기심이 발생이 됐어요. 애가 수행평가를 했어요. 그걸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봤어요. 독서를 했어요. 방향성이 있어요. 이게 쬐끄만한 사이클입니다. 요게 생기부의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가 비슷한 사이클을 한 번 더 돌아요. 1학년 때는 아주 기본적인 인문 소양적인 얘기를 했다면 2학년 때는 전공 적합성이 하나 더 들어가서 깊이 있게 들어가고 방향성이 나오고 3학년 1학기 때 보고서가 하나 작성이 되죠. 그리고 이것이 자소서 1번에 또 사이클이 한 번 더 돕니다. 그렇죠? 자소서 2번도 사이클이 더 돌고요. 결국에는 작은 사이클들이 모여서 큰 사이클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 사이클에는 그냥 혼자서 맴맴맴 도는 게 아니고 학사 일정과 수행평가와 발표와 보고서라는 요소가 들어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이 수행평가를 모르시고 보고서가 뭔지를 모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야 공부 좀 해. 등급이 이게 뭐야 그러면 그런 공부로 그런 등급으로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지대 베트남어과 갈 애가 서울대도 붙고 그렇죠? 중앙대도 붙고 경희대도 붙고 동국대도 붙고 건대도 붙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2단계가 올라가서요. 그래서 공감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2학년 때 비판적 사고 부분을 좀 볼 텐데요. 일단은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번 방학 때요. 자소서 특강이 있을 거예요. 자소서를 지금 아까 제가 막 같이 불러달라, 이렇게 읽어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애들이 너무 모르거든요. 지금. 이번 방학 때요. 자소서를 완성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첨삭을 다 받고 자소서를 하나 완료를 시키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소서를 완성을 하냐 그랬는데 일단 3학년 1학기 때 뭘 할 것까지 예상을 하면서 자소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3학년 1학기 때 자율동아리가 이미 정해져 있어야 돼요. 겨울방학 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그 자율동아리 주제와 자율동아리의 방향성과 전공 적합성까지 다 이제 끝나야지 그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까지 돼 있어서 자소서는 그렇게 완결이 돼서요.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첨삭을 거의 한 100번 이상 이렇게 과정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11월입니다. 지금 현재. 기말고사 기간이고요. 목요일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이 없는 유일한 일주일의 하루예요. 근데 오늘 왜 간담회를 했냐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나면 너무 늦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조금 약사 빠른 예일러들, 예일여고 학생들은요.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또 대성고 학생도 마찬가지고 생기부의 기재사항을 첨삭 요청을 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왔고 어젯밤에도 왔더라고요. 뭐 예일 같은 경우는 예일 프라이드상, 진로 이런 상 받아야 되는데 이 보고서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상 받은 애 샘플을 하나 보내줬어요. 이걸 참고로 해서 다시 써봐. 이렇게 보내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기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 기말이 끝남과 시작해서 요이 땅 하고 세특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라서 지금도 그냥 하루에 한 15분 정도 이렇게 인터넷 앞에 앉아서 이주아어건 구글 드라이브에 자기 폴더 딱 치고 질문하는 곳에다가 여기다가 뭐 여태까지 1학기 때 했던 세특, 2학기 때 했던 보고서 내용을 몇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500자거든요. 교과 세특이. 한 과목당 500자인데 1학기가 250자, 2학기가 250자 정도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그 글자 수도 맞춰서 써야지 그냥 막 이렇게 늘려갖고 쓰면은 선생님이 다 알아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첨삭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필요한 거 쓰는 거지 막 뭐 활동을 했다 이렇게 나열을 하는 게 아니라 배우고 느낀 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쓰는 작업들을 지금 요청이 오고 있어요. 그리고 기말이 끝나면 더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말 딱 끝난과 동시에 애들이 하루 정도 놀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기간 모든 아이들은 정상이라면 자기 랩탑을 들고 독서실에 가 있어야 돼요. 내신 기간 못지않게 더 뜨거운 온도를 가지고 교과 세특을 작성하느라고 혈안이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게 점수 5점 혹은 등급 2등급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다 랩탑을 하나씩 갖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인용 랩탑을 다 가지고 있어야 정상입니다. 게임한다고 뺏거나 이러시면 안 되고요. 초경량으로 애들이 더 좋은 거 갖고 다녀요. 요즘에는 학교도 갖고 다니고 발표도 하고 뭐 이러니까요. 교과 세특을 준비하고요. 독서 라인을 꼭 챙겨주세요. 남학생들 독서 진짜 1도 안 챙기고 안 읽었다고 안 쓰고 앉았고 막 이러는데 진짜 환장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좀 챙겨주시고요. 자, 동아리 정리하고 또 앞으로 3학년 1학기 때 어떤 동아리 할 건지 주제를 정리해야 돼. 기웅이 너 정했지 어저께? 3학년 1학기 거 정했어? 이거까지 정했어? 그리고 12월에 기말고사 이제 보죠. 12월 초 정도, 두 번째 주 정도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생기부 작성 시즌이 돌아오고요. 근데 이게 학교별 특징이 있어요. 이게 학교별 특징이라는 건 고등학교별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숭실고 같은 경우는요. 방학식 전까지만 쓰라고 하세요. 얄짤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 뒤에 가려면 되게 구차하게 막 되게 무릎 꿇고 가야 되는 상황? 절대 안 써주신다는데요. 얄짤 없던데요. 근데 예일 같은 경우는 막 1월, 막 2월 초까지도 그냥 한 10번을 왔다 갔다 하고 다 고치고 있고 이렇게 학교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왜 니네 학교만 그런 데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거를 미리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담임선생님한테 전화하셔서 교과 세특 마감이 우리 학교는 언제까지입니까? 그럼 제가 얘가 지금 독서랑 이런 거 얘가 남자애라서 좀 못 챙기는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좀 챙길 건데 좀 봐주세요 선생님. 혹은 뭐 미리 가서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표 같은 게 아직 안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발표를 하라 그럴 때 손 들고 무조건 나가야 된다니까요. 진짜로. 지금 포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1월과 2월에 이제 어떤가요? 자소서를 이제 완성을 해야 돼요. 자소서 아까 보시니까 좀 삘이 오시죠? 항목이랑 이렇게 보시니까요. 너무 강요하나요? 근데 학교별 특성, 그리고 자율동아리 구성, 그리고 자소서 작성해서 3학년 1학기 주제까지 다 생각해서 자소서를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월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소서는 이제 잉크가 말랐어요. 2학년 거까지. 그래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이 생기부를 진단을 받아야죠. 지금 너 2학년 때까지 생기부가 동아리가 너무 약해. 그리고 2번 항목이 아까 뭐였어? 학교 생활 중 의미 있었던 3가지를 쓰라 그랬잖아. 너 2가지밖에 없어.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너 생기부에 기껏 찾아도 2개밖에 없다.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3학년 1학기 때 만들어야지. 3학년 1학기 때 자율동아리 하나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진단은 진짜 의사가 진단해서 뭐가 약하다 이렇게 났을 때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번에 가재울고 전교 1등 우리 정량도 3학년 1학기 거를 만들어서 지금 자소서 쓴 거예요. 이게 최저 못 맞췄다는 지금 비보가 있던데 아무튼. 그리고 자소서 완성하고 선생님하고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죠. 선생님은 생각이 없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일정을 하고 계시는데 어머님이 다 그걸 준비하셨다고 그걸 무조건 써줘야 되고 안 써주면 되게 나쁜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교사의 어떤 기본적 권한이잖아요. 그거는 어머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일정이 있고 학습적으로는 1, 2월에 뭐 시키셔야 되죠?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전략 과목에 완전 올인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번 방학 때 뭐 윈터스쿨도 생각을 하실 거고 그렇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것들의 학습적인 부분들을 생각을 하실 건데 일단 윈터도 좋고 다 좋다 이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3학년 1학기 때 할 거는 일단 3학년 1학기 내신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40%니까. 그리고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최저는 모든 과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윈터스쿨 가면은 모든 과목을 다 수강하잖아요. 저희 아이도 사실 지난 겨울방학 때 제가 윈터를 보냈어요. 기숙은 아니었고 관리형 독서실을 이제 목동을 보냈는데 거기는 이제 뭐냐면 수강을 자기가 선택해서 해요. 그러니까 아침에 8시까지 입시를 해갖고 밤에 10시에 끝나는데 목동이니까 아는 애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 종일 하는 얘기라고는 양치질하면서 우액하는 소리밖에 없대요. 말 한마디도 안 했대요 오늘. 떡 하나 먹고 떡 하나 사러 나오는 게 오늘 하루의 일상 전부였고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걔가 그때 공부 습관이 들긴 했으나 제가 조금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강좌가 너무 별론 거예요. 러셀을 보냈는데 강좌가 별로예요. 그리고 강좌를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시행착오를 좀 하는 건데 그러니까 3학년은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실 거고 갈아타실 거면 지금 갈아타시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3학년 때 엎치락 뒤치락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맞는 강좌나 선생님을 딱 붙여놔서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라고 얘기하면 야 그래도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고 여기가 맞아 그냥 해. 어차피 공부는 학과 습이 같이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러셀이나 뭐 이강학원이나 이런 대형 학원에서 굉장히 많은 강좌들이 전문적으로 열려 있잖아요. 근데 그 강좌의 특징은 뭐냐면 일타라는 거 그리고 구성은 아주 좋다라는 거지만 중요한 건 습이 없죠. 습. 관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보다 한 3배가 되는 그 교실에 애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고요. 시험을 보고요. 엄마한테 문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애들은 집에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강좌에 최적화된 애들이 있겠죠. 뭐냐면 수영을 엄청 잘해요. 그래서 영법을 거의 다 하는데 접영만 못해 애가. 그러면 그 접영에 대해서 끝내주는 기교와 기술과 테크닉을 갖고 있는 그 강사한테 붙여줘야죠. 그래서 그것만 배우면 되는데 얘는 그냥 호흡부터 못해. 아니면 물에 뜨지도 못해. 혹은 물에 뜨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애가 취약해. 그러면은 지가 물속에 들어가 갖고 여러 가지 영법을 실제로 해봐야 되고 그걸 하고 있는지 여부들을 누군가 확인시켜줘야 되고 반복해야 되고 그 기간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게 공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과목의 강좌를 선택하실 때 지금 시행착오를 하실 만한 시간이 없으세요. 이번 방학 때 최저를 맞추실 때 3과목 정도를 선택하실 때에는 시행착오 없이 우리 아이한테 맞는 강좌를 끝까지 좀 계속 진행을 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관리형 독서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 어저께도 예일여고 앞에 갔더니 제가 사실 예일여고 앞으로 이사 가고 싶어갖고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이번에 중등부 이사 가느라고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돈이 없어갖고 지금 못 가는데 거기서 알아봤던 모든 자리가 지금 다 독서실이 들어와 있어요. 봤더니 관리형 독서